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를요, 올해는 9월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bp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주식을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 사야 되냐? 지금 사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양박성 기자입니다. 연초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 이후 금융 시스템 위기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5월에 FOMC를 앞두고 또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쉽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월 FOMC 앞두고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서 연준 정책을 제일 쉽게 설명해 주시는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웰스파고나 월가 일부에서는 또 5월 FOMC에서 25bp 인상을 끝으로 이제 연준의 드디어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도 5월 FOMC 끝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될 거라 보시는지요? 이제 마무리 국면에 있는 건 맞고요. 많아야 이번에 한 번 더, 요번에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도지. 이번이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물가가 여전히 높은 건 팩트지만 그동안 금리를 올려온 게, 이게 많은 분들이 간구하고 있는 게 작년도 3월부터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럼 이 집 불과 1년이 지났는데 1년 만에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린 케이스가 80년대 초반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에 빠른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로 지금 저는 SVB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목이 맛이 간 거죠. 목감기가 생기고 막 기침감기도 심하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자리에서 잘해야 되는데 해서 아침에 감기약을 막 11시 먹는 겁니다. 근데 감기약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낫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차도가 올 텐데 그걸 모르고 계속 먹은 거죠. 그럼 아마 여기에 못 나오고 병원에 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빨리 많이 한 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미국 내에도 생기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의 예봉이 크게 꺾이지 않았으니까 한두 차례 정도에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은 이미 작년도 11월 달에 긴축이라는 프로그램을 3가지로 브레이크다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how fast라고 해서 얼마나 빨리 올릴까, 두 번째는 how high라고 해서 얼마나 높게 올릴까, 세 번째는 how long이라고 해서 이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까. how fast는 이제 내려간 것 같고요. how high를 갖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SVB 사태 같은 은행에 대한 문제처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how fast에. 그래서 how high도 아마 이번이나 다음번 FOMC에서는 셧다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논의의 핵심은 how long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수준의 5%의 안팎의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로 길게 가져갈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 물가나 이런 거시경제 지표를 보셨을 때 향후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지금 플랫한 이 높아진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될까요? 이제 저는 이게 뭐 11월입니다, 12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해요? 라고 하면은 12월부터 합니다. 이게 아니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템포 늦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가 이제 아마 재작년에 여기 나왔을 때 그 테이퍼링 하기 직전에 한번 이 자이언트 TV 하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질문하셨을 때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되냐 이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긴축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만 움직여주면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는 이런 전망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되면 허를 찔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늦게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연말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년 연초에 금리 인하가 더 가능해질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시장이 한 차례 정도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방만한 생각을 하는 걸 접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서 부여한 시장이 보는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만 보자면 이제 9월 FOMC부터 일단 1회 인하 확률이 사실 높은 걸로 일단 프라이싱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가능성을 연준은 이미 시장에서도 연준도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할 거란 말씀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국 시장은 2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미국은 나스닥의 기술주 위주로 오르면서 생각보다 경기 침체, 사실
은행 위기 이후 연착륙이 뭔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네네. 시스템 위기까지 조금은 걱정되는 상황에서 유동성도 축소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잘 버티는 게 맞느냐 네네.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이게 연준의 피벗이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금리를 인상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왜? 금방 금리를 낮출 거니까. 근데 앞서서는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를요. 올해는 9월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말을 바라보면 조금 깜짝 놀라는 게 내년 말에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냐면 3% 수준으로 낮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약 2%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로직에는 내년에 대선이 있다라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물가가 아주 빠르게 안정될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합쳐서 200bp의 금리 인하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거는 달콤한 사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0bp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주식을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 사야 되냐? 지금 사야 되겠죠. 그래야 200bp 금리 인하의 수혜를 한꺼번에 다 받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피벗에 대해서 이 피벗 자체가 주는 어마어마하게 달콤한 사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지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미래에 있는 그 기대를 땡겨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자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졌었을 때는 이 자산 시장이 뜨거워진 것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유지가 되고 소비가 유지가 되면은 높아진 물가가 높아진 금리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이렇게 탄탄하게 버텨주게 되면은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연준의 긴축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연준의 피벗 전환이 조금은 좀 느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시장에선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연준은 무한대로 돈을 다시 풀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낙관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